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장편환외과 이성건입니다. 수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술 전이시라면 아프실까봐 걱정되시잖아요. 오늘은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4가지 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하고 아프시다면 첫 번째로는 무통주사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술하시고 나서 장편환외과에서 이런 무통주사기를 사용하고 계시죠. 요거는 안 눌러도 들어갑니다. 연결되어 있는 통에서 안에 펌프 물주머니처럼 있는 통증 진통제가 조금씩 서서히 안 눌러도 들어가고요. 여기 푸시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시면 약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프시면 누르셔서 약이 들어가게끔 만들면 되고요. 한번 누르면 한 15분 정도는 너무 과량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눌러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3웨이라고요. 여기 파란색 이렇게 여기 자료만 보시죠.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일직선이 돼 있으면 잘 들어가는 거고요. 가끔씩 요거 때문에 좀 불편하시고 속이 쓰리시고 하신 분들은 이 버튼을 조금 돌리셔서 약이 안 들어가게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프시면 첫 번째 무통주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프실 때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료화면 보이는 것처럼 진통제를 저희가 퇴원할 때 드립니다. 퇴원약으로 드렸던 약에도 붓기 가라앉히는 약, 변 무르게 하는 약, 위장 보호제, 진통제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 약한 진통제죠. 그래서 추가로 센 진통제를 한 3개 정도 여유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프시면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언제 아프시냐면 밤에, 새벽에 아프시기 때문에 관략근이 막 경련할 때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이거 하나 드시고 주무시고요. 그리고 새벽에 아파서 깨시면 추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장편환외과에서는 치액수술, 체질수술을 하면서 관략근을 절제를 안 하기 때문에 새벽에 관략근이 경련할 때 통증이 조금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관략근을 절제하면 변실금이라는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안 해서 좀 관략근이 경련할 때 아프시면 진통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연고를 바르시는 거예요. 퇴원하실 때 저희가 연고 드리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연고와 하얀색 연고를 드리는데 아프시면 노란색 연고를 바르시면 됩니다. 파사렉트라는 연고인데요. 참고 자료. 네. 대신에 이 파사렉트 연고, 노란색 연고는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됩니다. 요게 면봉머리만큼 정도 바르시면 되는데요. 한 1에서 2cm 정도, 요거 한 5번 정도 나눠서 바를 수 있겠고, 한 3번에서 하루에 5번 정도 이렇게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추천을 드리고요. 가끔씩 이 노란색 연고, 파사렉트 연고를 바르시고 아주 드물게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이 생기시면 노란 거 말고 하얀 거 바르시면 되겠고요. 하얀 거는 자료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붓기도 좀 가라앉히고, 그래서 체질 수술 하시고 나서는 특히나 바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원래 치료 수술 하셔도요, 항문에 조금 부으실 수는 있거든요. 자, 4번째, 아프실 때 할 수 있는 4번째 방법은 자욕을 하시는 겁니다. 자욕은 따뜻한 물에 엉덩이를 담그시는 거고요. 그렇게 엉덩이가, 수술한 부위가 따뜻한 물에 담기시면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서 통증이 훨씬 적어집니다. 수술한 첫째 날 하셔도 되고요. 물론 다음 날부터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아프시면 자욕하시고 진통제 드시고 연고 바르시고 무통주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신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고 통증의 정도는 수술한 종류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체질이라도 수술 범위나 몇 개월을 절제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많이 아파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뭐 참을만 하다, 진통제 드시니까 좀 좋아졌다, 약이나 연고 뭐 자욕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미리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장편환외과는 합병증 없고 안전하고, 그리고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며칠만 지나시면 통증은 좋아지실 거고요. 안 아프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건입니다. 수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 주의사항 출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혈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 정도의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치료는 작년에 딱 2020년에 딱 한 명 피가 났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조금 출혈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꺼지에 묻는다든가 변을 봤는데 변기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는 정도의 출혈, 수술하고 나서 당연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조금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출혈은 어느 정도인가?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출혈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피 날 때처럼, 설사할 때처럼 막 쏟아지는 경우, 주사기 막 물총 쏘듯이 피가 나는 경우. 두 번째는 피 덩어리가 짜장면 색깔처럼 막 선지처럼 막 변을 봤는데 쏟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피가 좀 많이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괜찮은 출혈인지 문제가 되는 출혈인지를 잘 모르시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변기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역시나 핸드폰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사진을 보고 저희가 의료진이 연락을 드릴 거고요. 오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병원에 오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조금 멀어서 저희가 이제 막 울산에서 포항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시고 하시니까 너무 멀어서 바로 오시기 힘든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응급실에 가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지혈 주사 맞으시면 대부분 좋아지시는데 또 혹시나 피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런 가능성은 1% 미만, 저희 장편환외과는 0.1% 미만이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변 보시면 꼭 변기 확인하시고요. 피가 많이 나는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를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 출혈, 의사들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저 역시나 항문 수술할 때 절대 피가 안 나게끔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장편환외과 엉덩이 대장 출혈이 절대 안 생기게끔 노력하는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편환외과 이성근입니다. 자, 오늘 수술 후 주의사항 세 번째, 분비물 얘기 드리겠습니다. 진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진물 나온다고, 분비물 계속 나온다고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 줄어드느냐,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물론 수술 종류나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만 대략적으로는 2주나 3주 정도 지나면 진물량이 확 줄어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간에 진물량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래 수술이요, 완전히 다 꼬매는 게 아니라 녹는 실로 치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반만 꼬매고 반은 열어놓기 때문에 원래 진물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치료도 마찬가지로 염증의 길을 다 제거하고 살이 찰 때까지는 진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꺼즈는 진물이 젖으면 좀 갈아주시면 되고요. 엉덩이 이렇게 사이에 항문에 그냥 걸치기만 하셔도 되고요. 너무 꽉 끼워서 밀착시키면 자꾸 움직일 때 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살짝 걸치기만 하셔도 되고, 저는 패드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꺼즈가 불편하시면 패드, 소위 생리대라고 하는 그런 얇은 것도 있거든요. 패드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고요. 치질은 그렇게 분비물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실이 녹아서 떨어질 때 분비물이 좀 왈칵 나올 수 있다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냄새 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수술했고 농양 수술했는데 왜 자꾸 고름이 나오는 거냐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거니까. 대신에 5가지 소견이 있으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상처 부위에 진물이 나오는 부위가 빨개지거나, 수술한 부위가 빨개지거나 붓거나 아프시거나 진물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국소적인 열감이 생긴다. 이 5가지 소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빨개진다든가 붓는다든가 아프다든가 진물량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국소적인 열감, 만졌을 때 좀 뜨끈뜨끈한 느낌이 드시는 소견이 있다 그러면 상처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수술한 의료진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술 후 분비물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즈가 젖으면 거즈를 갈아주시면 되고요. 거즈를 떨어질까봐 빠질까봐 고정하게 되는데 종이 테이프는 조금만 사용하셔도 되고 너무 하면은 피부가 조금 트러블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하고 자세한 거는 저희 또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건입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건입니다. 수술 후 네 번째 대변 보는 거 걱정 많으시잖아요. 통증만큼 걱정이 많으신 게 배변할 때의 그런 걱정들이신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양한 배변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장편외과는 수술하고 나서 변을 무르게 하는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류, 안 되면 두 종류, 안 되면 세 종류 이렇게 변을 무르게 하는 약을 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변 보시면 되고요. 대변 보실 때는 3일에 한 번만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안 나온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3일에 한 번만 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3일이 지났는데도 대변이 안 나오시면 그때는 관장을 하시면 되는데 관장을 그렇게 흔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잘 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대변 볼 때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 제가 4가지 요령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배변에 신호가 오면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진통제를 미리 드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가고 싶으시면 미리 자욕을 하시는 자욕을 하시면 관략근 이완이 되면서 배변할 때 훨씬 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심지어 자욕을 하면서 변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고를 좀 바르시고 네 번째는 이제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죽이 좋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변을 좀 수월하게 나오는 그런 물,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이섬유 저희 장편외과가 좋아하는 식이섬유입니다만 그런 것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이 잘 나오게끔 좀 걷는다든가 아니면 좀 배를 따뜻하게 한다거나 마사지를 좀 시계 방향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변 볼 때 주의사항은 너무 힘주시면 안 좋아요. 네, 너무 힘주시면 안 좋고요. 붓고 항문에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대변은 5분이나 10분 정도 이상은 너무 힘주지 않으셔도 되겠고 나오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에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두세 번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상처가 이렇게 변 보다가 너무 힘주면 터질까봐 혹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시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너무 힘줘서 변 보는 거는 별로 안 좋겠습니다. 변 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변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도 안 나오면 관장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국에서 혼자서 약 사셔서 집에서 혼자 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고요. 가급적이면 병원에 오셔서 또 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변이 조금 힘듭니다. 두세 번 정도 변 보고 나면 훨씬 수월하니까 첫 변이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좀 취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렇다고 수술 전에 관장을 미리 해서 변을 보고 수술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특히 장편외과는 미추마취로 하기 때문에 다른 척추마취를 하는 병원은 관장을 합니다만 저희는 미추마취를 하기 때문에 굳이 관장은 안 하셔도 되고 심지어 아침도 가볍게 드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통증만큼 수술 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배변이지만 병원에서 충분히 사전 예방 조치를 편하게 대변 볼 수 있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자세한 거는 저희 또 유튜브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장편외과 대표원장 이성근이고요. 수술 후에 여러분들께 편안한 일상생활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편외과 이성건입니다. 항문 수술하시고 나서 식사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피해야 될 음식이 뭐냐? 가장 피해야 될 건 술입니다. 술은 상처 회복을 방해하고 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고요. 치료 농량 때문에 수술하시고 항생제 드신다면 더더욱이나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안 되냐라고 질문 많이들 하시지만 상처 회복될 때까지는 안 드시는 게 원칙이고요. 정말 어쩔 수 없다면 출혈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한 2주까지는 절대 금주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름기 많은 육고기,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항문이 좀 불편하시고요. 변이 좀 딱딱해지면서 통증과 출혈의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좋은 음식 5가지, 제일 좋은 건 물이고요. 그 다음에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키위, 푸른 주스, 미역국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애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이섬유는 큰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좀 애용하는 그런 식이섬유인데, 식이섬유도 뭐든지 좋습니다. 약국에서 구매하셔가지고요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유산균도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 질문 많이 또 하시는데요. 커피는 통증을 조금 야기할 수 있어서 일단 피해야 될 음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처럼 커피 매니아들은 드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식사는 그렇다고 안 드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배변에 부피가 형성이 돼야지 오히려 변도 좀 수월하게 나오기 때문에 금식은 안 되고요. 뭐라도 좀 드시고, 약 드실 때도 빈속에 드시면 속 쓰릴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라도 좀 드시고, 정 걱정되시면 죽이라도 좀 드시면서 그렇게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항문 수술하시면 몸무게가 좀 빠진다는 거. 왜냐하면 섬유질 식사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육식 위주에서 식단이 바뀌면서 좀 몸무게가 좀 빠지시는 것 같고요. 평균 한 5kg 정도는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은 물하고 섬유질입니다. 많이 챙겨 드시면 되겠고, 식사를 잘 하셔야지 회복도 잘 하시고요. 배변도 좀 수월하게 하시고, 그래야지 통증도 좀 덜하고 합병증도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식사 잘 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성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문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6번째, 상처 관리입니다. 치질 수술하신 분은 소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욕만 잘 하시면 됩니다. 치료나 농양 수술하신 분들은 소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독을 권유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저는 추천드리고요. 못하는 상황에서는 안 하셔도 되지만 할 수 있으시다면 하루에 1번 또는 2번 정도는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좌욕인데요. 좌욕은 따뜻한 물에 하시고, 한 번 하실 때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뜨거우면 안 됩니다. 37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적당한 미지근한 온탕 정도의 물 온도로 한 번 하실 때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사들마다 좀 의견이 틀리고요. 10분 정도로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오래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좌욕은 통증 완화에도 좋고 상처 회복에도 좋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정말 좋으니까 좌욕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항문 주위를 닦아내듯이 하시면 되고요. 치료 수술이나 항문 농양 수술 하신 분들은 위치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요. 자기가 어디 수술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상처 회복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주사요법입니다. 저는 수술하신 분들한테 진짜 권유를 드리는데요. 상처 회복을 돕고 붓기를 깔아앉히면서 정말 차이가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굉장히 수술에 관련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정직하게 진료하는 컨셉의 병원인데,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 이제 주사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비급여 주사기는 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처 관리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자용 열심히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편한 내과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건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좀 아쉬운데요. 항문 수술 후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 2주 정도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격렬한 운동이라 함은 테니스,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골프, 등산도 좋아하는데 이런 좀 힘 들어가는, 갑자기 힘 팍 들어가는 운동 좀 안 좋고요. 무거운 거 드는 헬스, 항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필라테스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출혈의 위험성이 조금 없고 통증이 좀 완화되시면 가볍게 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산책하는 거요, 걷는 거 이런 거는 당일날 수술하고 나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물론 미추마취 때문에 그래요. 저희 장편한 내과는 미추마취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병원은 척추마취를 하시죠. 척추마취는 하반신을 다 마비하는 마취 방법이기 때문에 당일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6시간 동안 절대 앉아. 머리도 들면 안 됩니다. 베개도 베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뇌척수액이 새면서 두통이 생기거나 소변이 안 나오거나 심장이나 배의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되죠. 그래서 1박 2일, 2박 3일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일상생활이 바로 복귀가 안 됩니다. 하지만 미추마취는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산책 가능하시고 샤워하셔도 되고요. 여기 무통주사에 물 안 들어가게 샤워하셔도 되고요. 출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질환에 따라서 수술 정도에 따라서 절제되는 치액의 개수에 따라서 바로 출근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수술하신 분 중에는 미추마취 하시고 당일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음날 출근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통증이 좀 예상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음날 쉴 수 있는 금요일날 수술을 좀 권유드리고요. 모든 사람이 다 바로 다음날 출근하시는 건 아니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방석 쓰시면 좋아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좀 수술 부위가 부담되기 때문에 동그란 방석, 저를 하면 소위 도넛 방석, 치질 방석이라고 하는 방석 쓰시면 도움이 좀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항문 수술하고 나서는 1, 2주 정도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면 되고 일상생활은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투비 컨티뉴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수술 후 주의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I will be back. 이성건입니다. 고맙습니다.